안녕하세요. 키노캔버스 별그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영화 에세이를 쓴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써야 되는 건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영화 에세이 쓰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오면서 많은 분들의 에세이를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화 에세이를 처음 써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쓰시는 글쓰기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의 줄거리를 쭉 나열하시고 말미에 한 몇 줄 정도 영화에 대한 감상을 덧붙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글은 좀 더 살을 붙이면 괜찮은 영화 리뷰가 될 수는 있지만 영화 에세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영화 에세이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런 유형의 글을 왜 많이 쓰게 되는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우리가 내 이야기,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고 글로 표현하는데 익숙치가 않은데 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썼던 일기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통은 오늘 하루의 날씨가 어떻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딜 갔고 이런 걸 쭉 나열한 뒤에 한 두 줄 정도, 그래서 오늘 하루는 재밌었다, 오늘 하루는 좀 슬펐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도 내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조심스럽거나 두렵거나 혹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건 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이랑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 영화 줄거리가 뭔데? 뭐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영화 에세이는 무엇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하는 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내 이야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이야기, 내 생각과 감정이라는 건 단순히 재밌었다, 지루했다, 훌륭했다 같은 감상평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글 형태에서 줄거리를 줄이고 내 감상을 대폭 늘린다고 해서 영화 에세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런 글도 에세이의 틀은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영화와 내 생각이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영화를 제대로 감상한 바탕 위에서 내 생각과 감정이 도출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내 사유를 비약시켜주는 장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닿기 힘들었던 높이의 주제와 질문들로 우리를 이끕니다.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영화의 힘을 빌려 내 생각과 감정이 미지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측면에서 우리가 줄거리 나열식의 글을 쓰게 되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줄거리는 곧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단순히 이야기 매체가 아닙니다. 영화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건 상당히 난해한 주제지만 영화는 대체로 시청각적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라는 시청각적 진료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재구성합니다. 이야기는 그 재구성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영화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줄거리만 쓰는 건 한 편의 영화가 가진 풍성한 의미망을 굉장히 협소하게 축소시키는 전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건 우리가 시청각적 매체를 읽고 표현하는 데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문해력, 문자 매체에 대한 읽기와 쓰기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영상 리터러시, 즉 영상을 읽어내고 그걸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건 대체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나마 익숙하게 말할 수 있는 줄거리를 쭉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화를 읽는다는 건 뭘까요? 바로 영화를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화학자 자크 오몽은 영화 분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분석의 목표는 영화의 자동사적 이해 속에 있다. 즉, 그것은 실제 촬영 장소나 상상적 이야기의 연속성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영화로서 영화 자체의 전개를 파악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미장센, 프레이밍, 몽타주, 조명, 속도 등의 구체적인 선택에 의해 해당 이야기가 존재하게 되는 방식을 파악하는 데 있다. 영화를 분석한다는 건 자크 오몽의 말대로
영화로 영화의 전개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미장센, 프레이밍, 몽타주, 조명 등의 영상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을 통해 영화의 서사, 즉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영화 분석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영화는 혹은 이 장면은 땡땡을 의미한다라는 식으로 영화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땡땡은 목적어죠. 즉, 영화의 주제나 메시지, 줄거리 같은 목적어는 우리가 영화라는 시청각적 진료를 2차적으로 재구성한 것이지 영화 자체는 아닙니다. 영화는 사실 타동사가 아닙니다. 즉, 목적어 없이 앞서 말한 미장센, 프레이밍, 몽타주 같은 영상 언어를 통해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사입니다. 자크오몽이 말하는 영화의 자동사적 이해란 우리가 영화에서 인지하는 의미가 영상 언어를 통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규명하며 영화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명시적으로 보이는 시청각적 진료, 즉 표현들, 이를테면 촬영, 편집, 미장센, 사운드, 연기 같은 요소들을 감각하고 우리는 그걸 분석하고 해석해서 서사, 즉 이야기로 재구성합니다. 그 이야기를 토대로 더 확장된 담론을 개진하거나 관객으로서 내 생각이나 감정을 도출합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의 한 장면을 예로 들면, 그러니까 줄거리를 말하는 식으로 혜준과 설애가 만났을 때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이 어떤 미장센으로 채워져 있고 어떤 프레이밍으로 촬영됐고 그때 조명은 어땠고 각 쇼트가 어떻게 편집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말하거나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이 취조 장면을 보면 모니터 화면이나 거울 같은 2차 프레임, 즉 영화 프레임 속에 프레임이 등장합니다. 2차 프레임을 통해서 프레임에는 잡히지 않는 다른 각도의 얼굴, 인물의 다른 측면이나 미묘한 표정 같은 것들이 포착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장면에서 혜준과 설애는 취조실의 거울을 통해서만 동시에 화면에 잡히고 다른 쇼트들에서는 각자의 얼굴만 나오거나 아니면 서로의 어깨 너머로 상대방이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혜준과 설애는 형사와 참고인으로서 상대를 경계하기에 서로 단절돼 있지만 모니터나 거울 같은 2차 프레임은 혜준을 향해 미묘하게 돌출되는 설애의 감정이나 그들을 연결짓는 이상한 끌림 같은 것들을 암시합니다. 2차 프레임을 통해 이 장면에 여러 감정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분석 과정에서 처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둘 사이의 경계심 혹은 끌림 같은 다른 해석들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면서도 묘하게 끌린다는 그 복잡한 정서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었을 감정의 영토에 우리가 장면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발을 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영화 에세이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줄거리에 내 감상평을 물리적으로 덧붙이는 게 아니다. 영화와 내 감상이 화학적으로 결합돼야 한다. 그러려면 영화를 제대로 읽는 일, 즉 영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경유해야 한다. 그런 작업을 통해 일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내 생각과 감정을 얻을 수 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 바로 그런 내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어야 영화 에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